네, 이번 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시장 먼저 복귀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뉴욕 증시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요 특징과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아쉽고 안타깝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3대 지수가 월간으로 약 7%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1.1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8%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난주 금요일 날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2,97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월간으로 코스피가 3.2% 하락했고 코스닥이 1.09% 하락을 해서 미국 지수하고 우리가 연동한다라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디커플링 되면서 너무 차별화가 심하게 되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개인들이 1.4조 정도 순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1.2조 순매도, 기관들이 3천억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매도, 기관들이 6천억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1.2조 순매도 중에 금요일 날 하루에 1조가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이 월말이었죠. 월말 이벤트 영향도 상당히 컸었고요. 통상적으로 아마존이나 애플이 실적 미스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선반영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거에 플러스로 월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초 분석으로 볼 때도 3,050포인트를 두 차례 갔는데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그 근처에 가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매물 압박을 받고 있고 여기서는 사실 종목들의 쏠림 현상만 좀 가중되어 있지 네. 전반적으로 시장 끌고 올라가는 힘이 역시 3,050이라는 저항에서 번번이 좀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한 빅 이벤트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각종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먼저 주요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일 날 미국과 중국의 PMI가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와 그리고 엔캠이 상장을 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이죠. 그리고 2일 날 뉴욕 시장 선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3일 날 2일부터 3일까지 미국의 FOMC 회의 이번 주에 핵심 이벤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서비스 PMI 그리고 우리나라는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있습니다. 4일 날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애플TV가 국내 출시한다는 내용이 이벤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5일 날은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쭉 여기까지 말씀 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이제 테마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쭉 보시면요. 일단 경기 지표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장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우려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FOMC 회의 결과인데 지금 테이퍼링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죠. 하나는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물가의 부분 그리고 향후에 긴축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 높게 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커멘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점도표죠. 지금 금리 인상을 지난번에 FOMC 회의할 때 2022년 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1% 전후 정도까지만 지금 이제 예상이 돼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점차 빨라지지 않겠냐, 조기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좀 전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차별화되면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좀 연결돼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도 그랬고 우리 보면은 테이퍼링을 하는 구간에서 그 직전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어요. 미국은 약 4에서 5% 흔들렸고 우리는 한 10%, 12% 정도 흔들렸습니다. 그랬다가 반등을 주었는데 미국은 다시 원위치 않은 특징을 보였고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이번에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그럼 그 이후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어땠냐라고 보면 금리 인상하기 전에는 테이퍼링 직전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변동성을 주었어요. 그랬다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시 제자를 찾는 모습을 나타내긴 네. 했거든요. 이건 내년 가서 할 얘기지만 지금 주간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나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변동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의 기저에는 FOMC 회의가 끝나고 어떤 코멘트가 나오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기 지표는 전에는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 테이퍼링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긴축이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긴축에 대해서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기도 좋아지고 이제 금리 인상도 하면서 인플레이션 랠리가 된다. 이런 쪽으로 시장이 시각이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는 나쁘게 나오는 것보다 좋게 나와야지만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 촉구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벤트들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실적 발표 굉장히 많은데요. 저 화면에 보시면은 1일날 SK이노베이션, 미국의 NXP 세미컨덕터, 그리고 2일날 삼성, SDI,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지주, 3일날 위메이드, 페노션, XKC, 4일날 카카오, CJENM, 한미약품, 하이브, 하나투어, 5일날 서울반도체, LG유플러스, 삼성중공, 현대백화점 이런 중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슈퍼위크는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은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호실적 발표한 거는 보합 수준에 있고 어닝 미스 나면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대형주 위주의 실적 발표를 한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거의 대부분 시황의 연관이 많이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서부터는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중소형주는 시황과 약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부터 약 2주간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할 때 거기에 호실적 실적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최근에 강했던 메타버스 관련한 게임이라든지 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좀 포함이 되어 네네. 있거든요. 실적 시즌에도 이런 시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또 추가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 안에 있는 자금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소위 테마 시장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테마 안에서도 실적 미스가 나오면은 또 그건 또 이제 탈락하는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테마 안에서 같이 움직였다면 실적 시즌에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테마 안에서 종목별로도 차별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으로 인해서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실질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0 지금 회의에서 공급망 관련한 그런 바이든 대통령 네. 주재로의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 공급망 관련해서도 조금씩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나 뉴스보다도요. 어떤 것들 좀 보시면 되냐면요. 요즘에 BDI 지수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과도하게 오르는 가격, 물가나 이런 가격에 대해서 이건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상화 수준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심리에 상당히 깔려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쪽 시장에도 수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플래티닝이라고 해는 평탄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쪽 부분을 거래하신 분들은 향후에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점차로 그쪽은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고, 또 반대쪽으로는 이런 쪽으로 피해가 됐던 섹터
섹터들이셨잖아요. 피해가 됐던 섹터들은 이제 조금씩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씩 회복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네. 좀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집중해서 개장 전 주요 이슈를 통해서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청약 흥행이 뜨거웠던 2차 전지 전해액 업체 엔캠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어떤 흐름을 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자금이 메말라가고 있죠. 코스피 10월 일평균 거래 대금이 11조 7천억 원으로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메타버스 회사 전환을 선포한 가운데 VR 피트니스 앱 제작사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방향을 보일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새로운 방역 체계가 시행되면서 위드 코로나의 첫 단추를 끼워 나갑니다. 관련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실적으로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10월 디램 고정 가격이 전달보다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4분기 디램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존 비존이 3분기 순이익을 93억 원 적게 공시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면서 주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련한 또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뭐 하나하나 시장의 섹터에 영향을 주고 테마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엔캠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핫하기 때문에 엔캠과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테마로 같이 엮여서 보는 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이 네. 있고요. 고평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거래대금 이제 감소되는 부분은 지금 11조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월 달에 1월 10일 날 22조였어요. 코스피만.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이 나는 그런 반토막이 상황이에요. 났어요. 지금 예탁금도 67조 원 정도 됐다가 지금 63조 원 정도로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건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매수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강력한 매도에서 시장이 내려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매수 부재로 인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어떤 악재에 의해서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종목에서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악재가 나왔거나 이런 부분의 하락이 아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지만 시장은 변화를 줄 수 있구나, 그렇게 시황을 보시면서 판단해 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에 디램 가격이 약 10% 급락했던 부분은 저는 그냥 이거는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가격의 뭐 빅사이클 올 봄에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가격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분기에 다운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는 2022년도 뭐 상반기까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하면 그 사이클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라고 저는 반대로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네. 확 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천천히 내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은 밑에서부터 반등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내린다는 부분들이 선반영하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주기 사이클이 좀 단축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은 4분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금 4분기에 벌써 10월달 지나고 11월이잖아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도 상당히 도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의 사명을 이제 메타로 변경했는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향후의 시황과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인터넷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의 시대가 됐고,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신기술을 적용한 신사업의 시대가 됐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과거에는 소비와 연결되어서 이익이 나지 않는 성장주였고요. 지금은 소비와 연결된 성장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빵주에도 시가총액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이것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더존 비율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거 사실은 어떡해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일이고요.
이것이 뭐 실수에 의했다고 지금 발표가 되지만 만약에 의도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이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기금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우량주로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못지않게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는 많이 오르겠죠. 그렇지만 이미 매도도 상당히 많이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혹시 의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앞서서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역발상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자고 하는 이유는요. 사실 요번에 반도체나 자동차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자동차 좀 오르긴 했지만 자동차 부품이 안 좋았고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았는데 반도체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소부장 중에서 일부 기업들 보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보면은 사실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탄탄히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중소형주가 실적 발표를 하죠. 네. 중소형주 실적 발표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사실은 실적 대비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역발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적이 돼 있는 종목 중에서 ETF에 편입된 종목이면 수급이 이끌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항상 찾을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는 뭐 거의 완벽하게 ETF 시장입니다. 그래서 ETF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차트 ETF 편입에 된 종목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인옥첨단 소재나 코미코, PSK, 네페사크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ETF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중심.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이제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기 쉽지 않다면 ETF 쪽으로 자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비중에 따라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 말씀해 주신 만큼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IT 이런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 짚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이번 주장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